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2월 5일 금요일 신규 상장하는 아이퀘스트에 대해서 상장일 주가 흐름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관련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좀 이상하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원래 그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영상 업종 분석하는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분이 주식 매수 선택권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셨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시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링크까지 걸어주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 이해한 건 아니라는 걸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고, 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이퀘스트도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는데 딱 비교하기 좋게 그 차이가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짚고 개인적인 생각을 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퀘스트는 B2B 소프트웨어를 기업 상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게 ERP를 서비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라디오 같은 쪽에서 광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마요, 셉 같은 것들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퀘스트가 서비스한 ERP 중에 패키지 타입이 있고 구축형 타입이 있는데, 패키지 타입은 아이퀘스트가 만들어 놓은 큰 틀 안에 그냥 고객들이 맞춰서 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라이센스만 구매를 한 다음에 월 사용료를 지불하면 되는데, 구축형 ERP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마다 구조도 다르고 이게 생태계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의 ERP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맞춤 커스텀 ERP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고객한테 계속 맞추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구축하는데, 그리고 인력도 어느 정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 초기에 큰 매출이 발생이 되고, 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매출들도 꾸준히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매출의 80%가 구축형 ERP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20%는 기타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아이퀘스트 쪽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얼마 시리즈들 서비스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보통 1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에게 하고 있는 서비스가 얼마고, 10억에서 100억 이하에 있는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게, 중소기업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입니다. 실제로 전체 매출의 80%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얼마예요 서비스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견기업 이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얼마예요 셉이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셉이라는 회사가 글로벌 ERP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기술 협약을 해가지고 뭐 서비스를 한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한 사인빌이라는 서비스를 또 시행해서 매출을 일으키려고 하고요. 아이퀘스트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ERP 서비스 중에 자동으로 거래했던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제 특허받은 인공지능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되게 쉽게 회계 처리 같은 게 가능하고 원스톱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ERP 서비스에서는 약간 아이퀘스트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비대면으로 각종 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인비를 통해서 매출을 추가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미 도입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확장 정책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국가에서 이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서 아이퀘스트의 ERP를 구축을 하면은 국가에서 그 구축하는 비용의 90%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이퀘스트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ERP 시장이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꾸준히 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선두주자,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퀘스트가 최소한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아이캐스트 공모 정보인데요. 현재 모든 일정이 끝났고 내일 2월 5일 금요일 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같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40만 주 정도를 청약을 진행을 했고 미래세대우에서 균등 비례 배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그거를. 자, 공모가는 9,200원에서 1,600원이었는데 상단을 초과해서 11,000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총 220억의 자금을 공모 자금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이거 역대한 2등 됩니까? 그때 4천 몇 대 1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2,853대 1이고 뭐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경쟁률을 기록했는 회사는 전부 다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저번 달에 청약을 1회라도 하면은 그 다음 달에 청약 우대 등급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청약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경쟁률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증거금은 6조 2,766억이 들어왔는데 아이퀘스트는 아니구나. 단독 청약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청약 상장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같이 하지만 청약을 할 때는 아이퀘스트가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균등 비례 배정을 했는 값인데요. 균등 방식이 24만 8,742주가 배정이 되었고요. 비례가 15만 1,258주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62.2% 대 37.8%인데 원래는 균등 방식을 20만 주 이상입니다. 무조건 넘어야 돼요.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총 82,914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주를 요건수로 나누면은 2.412 점점점점이 되는데 소수점을 올림을 했죠. 올림을 해가지고 총 3주로 맞춰줬고 20만 주에서 약 4만 8천 주를 비례 방식 물량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례 방식은 15만 1,285주가 배정이 되었고 비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총 그 참여한 계좌 수고요. 총 신청했는 주식 수가 11억 4천 맞습니까? 100만 1000만 억 맞죠? 11억 4천 133만 4,030 380주인데 이 주식수로 이 주식을 나누면은 7,545점 얼마 이래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7,545대 1이 실제 비례 배정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7,575만 원을 청약을 하면은 만 원에 해당하는 한 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한 주를 딱 받는 금액이 되려고 하면은 여기다가 7575를 다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8, 2, 26.5 정도 되겠네요. 아니다. 2네요. 죄송합니다. 3이고, 네. 8232.5.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이 아이퀘스트 이게 1만원이 아니고 11,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8,232만원 정도를 청약을 해야지 확정적으로 11,000원짜리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중간하게 청약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주를 못 받는다고 보고 5462이라고 해서 소수점이 5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녀 주식수를 배정하는 데 있어서 탈락이 되고 이제 6입은 뭐냐 하면은 이제 6점 뭐 예를 들어 1.6 얼마 경쟁률로 나눴을 때 이래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추가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투표 권리가 생기는 거죠. 100% 받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데 요거를 또 정식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약 4,979만 원 정도를 청약을 해야지
4,979만 원 정도를 청약을 해야지 이 사람은 한 주를 어쩌면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균등 비례 방식 하면서 확실하게 비례 방식에 한 주라도 받기 위해서 돈을 넣는 사람들은 넣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뭐 상장일날 유통 가능 물량 굉장히 낮고 최대 주주의 물량이 거의 최대 주주 등이긴 하지만 44.6%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상장일날 유통 물량은 굉장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대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정확한 관계는 모르겠지만 다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혈연지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임원들 두 분이 있고 자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보호 예수가 풀리더라도 크게 물량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1개월 차 때 보호 예수가 풀리는 물량들이 전부 다 요거 아니죠. 요 밑에 거 투자조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면 투자조합들은 보호 예수가 풀릴 때 익절을 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게 제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에서 얘기했던 주식 매수 선택권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아이퀘스트는 공모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이고 행사 가격이 2,950원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보다 낮은 금액에 보통 행사 권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이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보통 보면은 회사 내의 핵심 인력, 대표 그리고 뭐 임원들한테 주는데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가치가 요만합니다. 근데 성장 가능성은 있어요. 야, 니들 능력 있으니까 우리 회사를 5년 안에 이만큼 키워라. 그러면은 내가 니들이 3년 후부터 해가지고 10년, 이거는 정확하진 않은데 거의 다 행사 기간이 10년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3년 되는 시점부터 이 가격에 요 10년 사이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인데 저한테 알려주신 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현재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이 시점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선택권이 공모가가 32,000원이지만 주식 매수 선택권은 99,000원에 권한을 주더라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아이퀘스트나 여타 다른 종목들 있죠. 다른 종목들은 공모가보다 낮은 금액에 보통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들이 아이퀘스트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하는 시점에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이 시점에 현재 와 있는 거죠. 주식 매수 선택권은 보통 이때쯤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가격이 낮은데 행사 가격이 행사 가능한 시점이 또 이 밖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 가격에 하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막상 벌써 이만큼 커버린 거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런 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게 그런 의미가 맞다면은 어쩌면은 내부적으로 우리 회사는 한 주에 99,000원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임직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야, 우리 회사는 무조건 한 주에 20만 원은 가는 기업이야. 야, 니들 20만 원까지 우리 회사 무조건 성장할 수 있으니까 20만 원까지 키워놓으면 니들 99,000원까지 99,000원에 우리 회사 주식 사게 해줄게. 한번 키워봐. 이런 개념으로 솔직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32,000원은 굉장히 싼 가격인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해석을 했다면은 얘는 상장일 주가 흐름 따위 필요 없죠. 그냥 가지고 가야죠, 평생.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것도 현재 제가 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가치에서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 올려드렸던 말이 만약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10%가 된다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가져갈지 그냥 손절을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 개념에서
이야기를 그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알려주신 시청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혹시나 혼동 있으시면은 그냥 저처럼 해석하고 지나가시고 의미를 굳이 주자면은 이런 식으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퀘스트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약 200만 주 정도가 되고요. 전체 물량의 20.89%에 해당합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 그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227억으로 굉장히 가볍고 비율도 낮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 조건들은 매우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아이퀘스트 재무 정보인데 여기 숫자가 안 들어가 있죠. 2020년도 3분기 기준으로 105억의 매출을 했고 32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우상향하는 추세로 기업의 성장이 마무리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추정하는 당기 순이익이 47.44억이기 때문에 역시나 당기 순이익도 굉장히 높게 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실적 발표 아마 나왔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당기 순이익률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마진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고쳤는 줄 알았는데 이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장외 거래가를 보시면은 1월 24일 기준으로 장외가가 2만원이 제일 비쌌는데 2월 4일 오늘이죠. 오늘 기준으로 제일 비싼 가격이 22,000원이었네요. 저는 뭐야 이건 또 오타가 왜 이렇게 많아? 저는 21,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뭐 그래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일단 21,500원 계산을 했는 걸로 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현재 시총이 1,085억으로 상장일날 시작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장외가 가격이 21,500원에 도달을 한다면은 시총은 2,12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이제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은 장외가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큰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도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이 회사 그냥 적정 가치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 가격은 한번 찍을 수는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PER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적은 거고요. 유사기업들 PER이 35.1이기 때문에 장외가 정도까지 가거나 아니면 상장일날 더블만 가도 유사업종들 PER은 초과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은 1504대 1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8.4%가 신청을 했는데 최종은 38.9%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아이퀘스트 이제 내피셜 공유해 드릴 텐데 최대 주주 구성과 비율 매우 좋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비율과 금액 모두 좋은 상태고 의무 보유 확약 물량 미확약 물량이 61.1이죠. 39.9% 38.9%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은 상태라고 보고 테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ERP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좋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업이다. 이렇게까지는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쓰여질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꾸준함은 있을 만한 테마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 보통 혹은 보통에서 약간 좋은 정도의 평가를 내려주고 싶고요. 경쟁률은 단독 진행에 미래에셋대우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돼서 높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공모가 시총은 1085억에 PER은 22.87로 그냥 적정 수치로 상장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장일 날 주가 흐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 지금 아이퀘스트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장일 좋은 흐름을 갖출 수 있는 아주 정석적인 데이터를 다 갖다 넣은 종목이에요. 사실 프리스티지 바이오파마도 그냥 실적이 없을 뿐이지 테마성이 실적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면 모든 조건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도 완벽합니다. 단 하나 시총이 너무 크다라는 게 아쉬운 거였을 뿐이지
이런 정석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 상장일날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 기관 경쟁률 모두 높은 상태고 유통 물량 비율 금액 다 낮은 상태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기관들이 저 정도로 신청했다라는 거는 현재 공모가가 낮다라고 평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없냐? 실적도 꾸준하게 있으면서 우상향 중인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준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따상 심지어 희망 회로를 돌리면은 야 이거 따상상 한 번 정도는 찍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상장일 날 이거는 그냥 제가 희망회로 돌린 거고요. 상장일 날은 충분히 따상이 붙거나 따상을 충분히 터치는 하고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단 하나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랑 동시 상장이기 때문에 과연 주포들이 여기서 확 끌어올리려고 시도를 할지 아니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약간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갈지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동시 상장이라는 게 약간 변수라면 변수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아까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만 주포들이 신경을 써주면은 따상을 한 번 정도는 터치하고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모주 환자님이 올린 영상에서 아이퀘스트가 먼저 반응이 나오고 반응이 꺼질 때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 의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좀 동의를 하는 바라서 조금 그런 움직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연 6%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소상공인 등 중장기 전략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공인들한테 서비스하는 얼마 같은 쪽에서 신규 ERP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연 6% 성장하는 것보다는 약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증으로 아이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한 연 9% 정도씩 성장하고 있죠. 그 성장성을 약간은 유지를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동 정리해주는 인공지능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공모가 기준 중장기 투자는 가능하지만 공모가 기준으로 상장이라 큰 상승이 나오면은 그 순간 이 종목은 고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성장이 나온다면은 약간 조정 후에 다시 투자를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검토를 만약에 한다면은 1개월 차 때 투자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 잔량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고요. 205만 9,358주 전체 물량의 20.89% 정도의 비율이고요. 상장일날 공모가 총 금액은 227억입니다. 자, 이상 아이퀘스트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드렸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주식 매수 선택권은 확실히 기존에 상장했던 종목들하고 행사 가격이 위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안 좋게 얘기했더니 요즘 댓글이 핫합니다. 보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자, 아무튼 두 개 같이 상장하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